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종종 밖에 좀 나가보라고 말해줍니다. 씻고 예쁜 옷도 입고 운동화도 신고 나가서 걸어보라고요. 근데요, 그 씻는 것조차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요, 네이버에서 인상 깊게 읽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고민해봐야 할 명제를 던져주는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글을 올리신 분은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29살 여성분이시고요. 글을 올릴 당시에는 백수셨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본인의 고민을 조심스럽게 올리셨는데 어떤 분께서 그 글에 답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먼저 고민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퇴역군인이시고요. 달달이 용돈 40만 원을 받는 백수입니다. 요새는 게임하는 것도 재미없고요. 인생도 지겹고 자살은 무섭고 기운도 없어요. 저는 씻지도 않고 난방도 안 돼요. 그래서 수도세나 난방비는 안 내고 대신 전기세를 많이 내요. 밥도 밥보단 라면을 더 많이 먹고요. 백수라서 돈도 거의 안 써요. 요즘 기력도 없고 우울해요. 네,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답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중한 자신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보세요. 그래도 다른 백수들보다 나은 점이 많으세요. 아버지께서 퇴직 군인이시면 평생 월급 받으시면서 나름 안정되게 사시고 계실 거고, 잘은 모르지만 이미 40만 원이라는 용돈도 받아 쓰시고. 자,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일단 지금의 이 상황을 바꿔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세수부터 하세요. 먼저 씻은 다음에 저 장롱 안에 넣어둔 예쁜 옷을 찾아서 한번 입어보세요. 아마 상당히 어색하고 혹시 집에만 있으면서 살이라도 붙었으면 잘 맞지도 않는 옷에 흥이 또 깨지겠지만 나름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잣대가 조금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하시고 옷 찾으셨으면 입으시고 밖에 나가세요. 무조건 나가세요. 어디로 가냐고요? 가장 번화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 뭐 한 10,000원 가지고 가셔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나름대로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운동도 되고, 절대로 집에는 오지 마시고요. 한참 그렇게 놀다가 오세요. 혼자서. 그러다가 심심해져서 혹시 예전 친구들 기억나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그런 걱정은 마시고요. 친했던 친구가 있으면 전화 한번 해봐요. 그리고 만나기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며칠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집에서 다시 타세요. 아마 아버지께서 용돈을 더 주실지 몰라요. 왜냐면 집에만 있는 아이가 밖에 나가고 씻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렇게 며칠 보내보면 이제 하루만 일찍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자신 있으면 밤새시고요. 혹시 집이 대도시면 좋겠는데 서울이라면 더 좋고요. 4시에 지하철역으로 가세요. 그리고 1호선이나 3호선을 타세요. 2호선도 좋고요. 그렇게 한 바퀴 쭉 도시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요즘같이 추워지는 날에는 두꺼운 옷 잘 껴입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가득 타고 계세요.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그렇게 꽉 차요.
근데 그분들 어디 가시는 줄 아세요?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가세요. 제가 24살 때 제대하고요. 양천구 국제우체국에서 4개월 정도 밤 9시부터인가 그리고 새벽 4시 정도까지 알바를 했어요. 퇴근할 때 5시 조금 넘어서 첫 지하철을 타니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이 가득해서요. 다들 일하러 나가시는 바쁘게 사시는 분들 보고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7시 정도? 아니 6시 반 정도만 돼도 지하철역 바깥이나 안쪽에 김밥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샌드위치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거 팔려면 완전 새벽부터 일어나서 싸야 하거나 아니면 잠 못 자다가 그래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님은 용돈 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아직은 굶지 않을지 몰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새벽부터 잠 못 자고 오늘 하루를 벌지 않으면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새끼들이 눈에 밟혀서 게임하고 놀면서 우울해하며 보내는 나름의 사치를 즐길 여유가 없어요. 자, 이제 아침이네요. 배고프시면 아까 새벽에 본 김밥 청년이나 아줌마한테 한 줄 사서 드세요. 그리고 도서관을 가세요. 공부하러 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자리가 빽빽합니다. 자리 맞겠다고 줄 서 있는 학생들, 아저씨들, 청년들 뭐가 그리 바쁜지 귀에는 이어폰 꽂고 앞만 보고 걸어가요. 그들이 왜 그러냐고요? 살려고요. 세상의 냉혹함과 세상의 현실을 빨리 알았으니 이제 도서관도 구경했겠다. 어딜 갈까요? 여러 시장들이 많이 있죠. 아직 오전이니까 지금 가도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쭉 한번 들러보세요. 수산물 시장도 가보시고요. 완전 싱싱한 해산물이며 이것저것 볼 것들이 쏠쏠합니다. 구경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세상이 참 시끄럽고 복잡하고 와, 다들 바쁘구나. 그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아둥바둥. 다 구경하셨죠? 그럼 이제 서울역에 가보세요. 아직까지 잠에서 덜 깬 노숙자 아저씨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서 느껴보세요. 왜 저렇게 살까? 참, 그게 님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현실이에요. 기력이 없고 우울하다 하셨죠?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요. 세수도 안 하고 집에서 컴퓨터 앞에만 있으니까 그래요. 세수하고 어디든지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쭉 한번 돌았으니 이제 나름 잘 차려입어 보시고 이번엔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와, 왜 이리 삐까뻔쩍인지 쫄아드는 자신을 느끼실 거예요. 당당하게 멋지게 지나가는 동갑처럼 보이는 아가씨들 있죠? 부럽죠? 이제 집에 가세요. 오늘 하루 새벽부터 쭉 돌았으니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하루를 다시 맞이할 텐데 님이 결정하세요. 세수도 안 하고 계속 용돈 받으면서 40만 원으로 이리저리 라면 먹으면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맞이하고 그렇게 인생을 계속 보내실 건지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볼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 결정이 내려졌으면 부모님 찾아가세요. 지금껏 이렇게 살았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도와달라. 아마 부모님이 제일 반기시면서 뭘 도와주려 하실 거예요. 다시 공부를 하실 거면 하시고요. 직장을 알아보실 거면 알아보세요. 대우 좋고 좋은 월급 기대하시면서 찾지 마시고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세요. 보수가 적어도 돼요. 그 일하면서
다시 느껴보시면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러고 있다. 그럼 그때 다시 준비하세요. 29. 많다면 많고 적다면 아직 어려요.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저기 도움 당당히 요청하시면서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질문에 답변을 남겨주신 분의 글이었는데요. 이 글이 올라온 시기를 보니까요,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질문을 올려주셨던 그분은 지금쯤 어떤 어른이 되어 계실까? 그리고 이름도 없이 긴 답변을 남겨주셨던 고마우신 그분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물론 저와는 나이 차이가 있으신 분의 글이었지만 저 역시 얼마 전에 퇴사를 했을 때 그때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재취업은 안 되고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것은 없고 실패를 수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또 다른 실패를 불러오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악재까지 겹쳐서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다 보니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원망스럽고 너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니니? 계속 자문하고 무너지는 나를 내가 더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암막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고 저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방 안에만 있었고요. 씻기는커녕 화장실 가기가 싫어서 창피한 얘기지만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젠 앞으로 진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갚아야 할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만 갔고요. 막막한 현실은 까마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예 그 고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고요. 그냥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이젠 죽어도 괜찮겠다. 더 이상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만 아니면 된다. 그런 생각이 오류 속에 오랫동안 깊게 파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 건네받았던 어떤 말들은 결국 삶 전체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불씨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떡하죠? 정작 저한테 사실 오늘 이 글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씻는 거, 옷장에서 예쁜 옷 꺼내는 거, 밖으로 나갈 힘은커녕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거든요. 깨어있어도 가위에 늘 눌려 있었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계속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쳐야 했어요. 근데 왜 저한테 도움도 안 되는 글을 굳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냐면요. 사실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신 분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글은 우울감과 무기력함 속에 계신 분들께는 분명 큰 힘이 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울증을 겪고 지내면서 우울증과 우울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서요. 심지어 이걸 전문가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평소 너무 좋아했던 어느 작가님이 계신데 최근에 그분 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랬고 의외였거든요. 모든 마음의 병은 자기가 갖고 있던 과거의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써나가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좋았던 일을 생각하고 삶을 새롭게 편집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병은 치유될 수 있다. 자기 인생에서 본인의 현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분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는 알아요. 분명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으셨던 거고 너무 좋은 말씀이시긴 합니다. 다만 마음의 병이라는 건 사람마다 결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할 때 누군가의 마음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건 아닌가? 아니면 본인이 경험하지 못해서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누군가는 삶의 재편집 자체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삶을 새롭게 써나가면 좋아질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돼서 힘든 거거든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어떤 무거운 게 그 한 걸음을 막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른 거잖아요. 골물대로 골문 구름 위에 예쁜 반창고를 붙이면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정신과를 오래 전전하다 보면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 못하는 자격 없는 의사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그 단면만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최소한 전문가들이라면 단정짓고 일반화해서 처방하는 일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까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건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한 걸 글로만 공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묻고 싶더라고요.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뛸 수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암 걸린 분들한테 당신이 나약해서 그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울증도 암이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을 용기로 살아야지 뭘 그거 갖고 그래. 세상엔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너가 지금 편하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이런 말들. 그냥 껍데기만 위로인 척하는 말들. 상처 위에 또 상처를 내는 그런 언어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너 말고도 다 똑같이 겪는 일이니까 견디라고 강요하는 일은 일종의 폭력이지 않을까요? 한 개인이 느끼는 고통은 그 어느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의 정도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나만 아는 건데 그 아픔을 누구든 함부로 일반화하거나 쉽게 재단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울증은 흔히들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치료받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한다고요. 그래야 정상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정상이라는 건 누구의 기준일까요? 우울은 정신적인 이상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 삶의 어딘가가 고장났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채는 감정. 그것이 우울 아닐까요? 몸이 아프면 열이 나는 거고, 마음이 아프면 눈물이 나는 거고, 그건 나약한 게 아니라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울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가야 할 그런 어떤 건 아닐까. 당뇨나 고혈압처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조절하면서 지내는 것처럼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그냥 하나의 건강한 반대 의견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울증이라는 병에 우리가 다가갈 때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다르다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고생 많았죠?
부디 오늘 밤은 우리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않기로 해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건 넘어짐이 아니야 그저 모두가 한 번쯤은 지나야 하는 어떤 길 위에 있을 뿐이야 지금 너의 자리가 잠시